저는 오늘 이 기도회의 마지막 날 한반도 2.0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잠시 좀 메시지 나누고 우리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우리 12월 3일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12월 3일 계엄령이 선포된 지 오늘이 정확히 45일째 되는 날입니다. 사실 12월 3일이 제 생일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족이랑 케이크를 다 애들이랑 먹고 이렇게 자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누가 전화가 오는 겁니다. 지금 난리가 났다. 저 TV를 틀고 이렇게 유튜브를 틀었는데 야, 이게 무슨 일이냐. 계엄령이 터지는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야, 올 것이 왔구나 라는 마음, 또 한편으로는 그 몇 시간 뒤에 계엄령이 해제되는 걸 보면서 이게 무슨 일이냐 라는 우리의 동일한 그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지난 시간이 벌써 여러분 45일이나 지났습니다. 엊그제 같은 일인데 우리가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우리의 이 연말 연시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정말 다사다난이라는 말을 넘어선 매일 속보가 얼마나 쏟아지는 정말 이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면서 참 우리 안에 많이 배우고 또 엎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20대 남자애들이요 게임을 끊었답니다. 너무 국제 정세와 이 한반도에 흘러가는 게 기가 막혀가지고 지금 게임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심지어 넷플릭스도 요즘 잘 안 본대요. 대한민국의 이 범죄 스릴러가 너무 지금 다이나믹해서 진짜 이 나라의 이 상황이 우리가 소위 우프다고 하죠. 이렇게 웃기고 슬프다. 참 비통한 현실이면서 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이렇게 이 나라를 뒤흔드시나,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이렇게 급하게, 정말 하나님이 그날에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정말 아무도 모르게 이 일들을 터뜨리시고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나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 대통령 지지율이 46.6%, 그 취임 이후 거의 최고, 역설적으로 최고의 지금 지지율을 받고 있습니다. 참 반면에 아직도 깨어나지 않는 약 50몇 %를 보면서 분노가 아니라 소망이 생깁니다. 야, 앞으로 지구는 넓고 할 일은 많구나. 우리가 정말 이 민족 가운데 해야 될, 깨워야 될 영혼들이 희도 많구나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 우리 대통령이 2차 그 체포 시도가 있던 날에 어제도 우리 손영강 교수님 오셔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김호준 그 채널에는 동시 접속자가 67만 몇천 명이었습니다. 정말 이 유튜브 사상 우리가 본 적이 없는 수가, 물론 말이 많아요. 뷰봇을 돌렸니, 중국인이 들어온 게 아니니 말들이 많은데 어쨌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초미의 관심사였다라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외치면 양심 있는 사람들은 반응합니다. 진리를 외치면 시간은 걸릴지라도 그 진실 가운데 반드시 눈뜨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반으로 갈라져서 싸우는 걸 볼 때마다 언제까지 이럴 거냐라고 참 우리가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참 한편으로는 이렇게 알려주고 이렇게 세상에서 메이저 언론들은 말하지 않지만 진실이 여러 고통에서 확산되고 있는데 눈 감고 귀를 닫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야, 생각보다 참 많은 사람들이 진실에 별로 관심이 없구나. 진실보다도 내가 믿고 있는 것, 내가 지금까지 붙잡아 왔던 것, 이런 것들에 붙잡혀서 진실에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구나라는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진리가 외면받는 시대, 진실이 외면받는 시대라는 게 참 지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분노할 이유가 없는 게 성경에는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있는 이 시대를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 후서 우리 4장 3절로 4절 우리 말씀을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요 진리에 별로 관심 없는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진짜보다 가짜가 득세하는 세상. 그래서 복음도 진짜 복음이 아니고 가짜 복음이 가득하고, 정치인도 진짜 정치인이 아니고 가짜 정치인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요, 처음에는 국민을 위해 정치하겠다라고 우리가 다 나옵니다. 근데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공천 한 번 더 받으려고 갑자기 바뀌어요. 사람이 막 점괘를 보러 가지를 않나, 갑자기 막 이상한 라인에 줄을 서고 막 이상한 데를 가지를 않나, 선거철만 되면은 이 안티 크리스찬들이 갑자기 크리스찬으로 둔갑해버려요. 교회에 와가지고 막 인사를 하러 다니지 않나. 참 눈 뜨고 볼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아는 지인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있던 지인도 있는데 그러는 겁니다. 여의도에 오니까 장난이 아니다, 이 전쟁이. 멀쩡한 사람도 1년만 지나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다. 이 연계가 너무 혼탁해서 아니 어떻게 저분이 이러지? 라고 할 만큼 단 1년만 해도 확 바뀌어버리더라 라는 게 보좌관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비참한 사람이 누구냐? 누굴까요? 오늘 이 말씀처럼요, 진리가 안 들리는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진리가 안 들리게 하냐? 주변에 예스맨만 가득한 겁니다. 내 주변에 진짜 진실을 말해주고 진짜 여론을 말해주고 내 귀에 듣고 싶지 않지만 팩트를 말해주고 나를 향한 비판의 소리이지만 진짜 나를 살릴 수 있는 소리가 아니라 내 주변에 예스맨들, 옳습니다, 맞습니다, 훌륭합니다라고 말하는 예스맨들만 두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왜요? 결국에 이 사람들은 패망하기 때문에. 그 예스맨들로 인해서 잠시 내가 호화롭게 살고 영광을 누리는 것 같지만 그 끝은 반드시 패망의 길이기 때문에 비참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내 귀를 즐겁게 하는 말만 듣다가 오늘 그렇게 패망하는 자들, 오늘 그렇게 심판받는 자들이 마지막 때에 가득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그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인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길을 즐겁게 하는 스승들만 찾아다니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커뮤니티 문화가 굉장히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 커뮤니티가, 옛날에는 우리가 관계라는 게 뭐 초등학교, 뭐 국민학교, 중학교, 대학교, 또 뭐 직장, 가정, 우리 뭐 교회, 여러 일터, 또 동아리,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수많은 관계권들 안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호흡하고 스킨십하고 하면서 관계를 맺어갔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이 오프라인 현장에도 우리가 교회에 두세 사람만 모여도 마음 안 맞는 원수들이 가득합니다. 근데 그 관계 가운데 매일 만나는데 직장에서 예를 들어 피할 수 있습니까? 못 피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관계권 안에서 어떤 걸 배우냐, 우리가 나와 다른 생각이 있어도 존중하는 법을 배우기도 하고, 또 그 사람과 함께 설득하는 법을 배우기도 하고, 때로는 그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부딪히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갈등을 조정하는 법을 배우기도 하고, 그 안에서 관계를 성숙하는 법들을 배워가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적인 이 오프라인 현실에서 우리가 경험해왔던 것들입니다.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요, 관계를 맺는 방식이 좀 바뀌고 있어요. 온라인 시대가 계속 가속화되면서 이제 커뮤니티, 기업들도 비즈니스의 이 기반을 커뮤니티 기반으로 비즈니스 사업들을 전환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실제로 그런 기업들이 대다수 많이 성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근 아시죠? 당근. 요즘에 뭐 중고거래라는 말 안 씁니다. 당근으로 통일되었습니다. 저도 우리 셋째가 이제 곧 태어나는데 당근 사랑합니다. 몇십만 원짜리를 만 원에 살 수 있는 훌륭한 이 당근. 근데 요즘 당근이요, 중고거래만 유명한 게 아니라 그 지역별로 커뮤니티가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잘 활용 안 하실 수 있는데, 각자의 취미, 뭐 동아리, 관심사에 따라서 지역별로 그 카테고리 커뮤니티들이 있습니다. 당근에도.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은 우리 지역에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뭐 오프라인에 모이기도 하는데 온라인상에서 정보를 나누기도 하고 막 스터디를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당근이라는 거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 오픈 채팅, 여러분 대부분은 카카오톡 잘 하시니까 우리가 쓰는 일반 단톡방 같은 데는 우리가 이게 그 익명의 자유가 없어요.
우리의 사진이 공개되고 이름이 공개되고 하죠. 단톡방은. 근데 이 오픈 채팅 같은 경우는 익명이 보장됩니다. 오픈 채팅에 아마 뭐 들어가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여러 뭐 어떤 모임들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방들은 프로필도 내가 가짜로 만들고 이름도 그냥 가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 오픈 채팅이 요즘에 얼마나 이 발달했냐면은 거지방 들어보셨어요? 거지방? 거지방이 뭐냐면은 거지방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아니, 청년들은 있네. 이게 진짜 이렇다는 거지방이 뭐냐면요, 여러분 거지들이 모이는 게 아니고 돈을 절약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거기에 모여가지고 뭘 하냐? 내가 이번 달에 돈을 모아야 되는데 고기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뭘 하냐? 편의점에 가서 유튜브로 고기 먹방을 보면서 삼각김밥을 먹고 컵라면을 먹으면서 그거를 인증을 해서 올려요, 카톡방에.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으이구 찌질하다 하는 게 아니라 야, 너 오늘도 승리했다. 야, 너 오늘도 대단하다. 너 정말 위대하다 하면서 서로 막 동기부여를 해요. 그러면서 막 이게 여러분 웃긴 일인데 절약을 하려고 이런 방들에 모여가지고는 서로 막 동기부여하면서 더 거지같이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동기부여하는 겁니다. 아니 저렇게 살 수 있다니 난 너무 부유했어. 저렇게 살 수 있다니 난 너무 오만했어 하면서 이렇게. 근데 거지방이요, 여러분 제가 어제 오픈 채팅방에 거지방 검색하니까 1위 거지방이 몇만 명 모여 있는 줄 아세요? 2만 5천 명 모여 있어요. 2만 5천 명이 거지같이 살라고 절약하려고 살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런 커뮤니티가 어마어마해요. 막 우울증 이런 막 채팅방 이런 것도 가득합니다. 이게 막 요즘 너무 이 사회적으로 고독, 우울이 이게 심각하다 보니까 이들도 병원 가도 해결 안 되고 영적인 현상들을 해결을 못 하니까 이런 방들에 모여가지고 야, 난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사냐 이런 거를 막 공유하면서 위로를 받고 막 하는데 부작용도 있는 겁니다. 누가 막 자해를 하는 방법을 올리면은 따라하고 막 이게 사회적 폐해가 사실은 음지에 있지만 많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커뮤니티가 굉장히 발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몇 년 전부터는 우리나라에 사실 없던 신조어들도 약 10년 전 생겨났습니다. 뭐 여혐, 남혐 이런 단어들이 다 신조어인데 여성 혐오, 남성 혐오 이런 단어들인 겁니다. 요 단어들이 전부 다 커뮤니티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여성들 모이는 커뮤니티, 남자들 모이는 커뮤니티 이런 데서 뭐 남자들이 막 김치녀라고 막 이렇게 올려가지고 막 스타벅스 먹는 여자 막 이런 것들을 올리면서 막 비판하고 막 이러면서 한국 여자들 이상하다 욕하고 여자들도 모여가지고 한국남 된장남이라 욕하고 막 이러면서 막 이 혐오 현상들을 부추기는 세력들도 있고 실제로 그 안에서 커뮤니티 안에서 이런 것들이 활발해지다 보니까 이 약 10여 년 만에 대한민국에 정말 전례 없이 1, 20대 이 남녀 간에 이 혐오 현상들, 갈등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 커뮤니티에 순기능도 있어요. 거기서 좋은 정보를 얻고 또 우리가 동기부여도 받고 근데 오늘 이 말씀처럼 예전에는 우리가 이 사회 관계 가운데 불편해도 만나면서 우리가 성숙할 수 있었다면은 불편한 관계 가운데 이제는 그런 관계 싫다는 거예요. 온라인에서 내가 편한 사람들, 내 귀에 좋은 말 해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랑만 교제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준비된 겁니다. 그러면서 내 귀에 바른 말을 해주지 않고 내 가려운 길을 긁어주는 스승들 그러한 멘토들로 내 주변을 가득 채우는 예스맨들로 채우는 이 커뮤니티 사회가 지금 점점 더 가속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뭐 김호준 방송 보면서 그분들은 극도로 이 사회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죠. 권력층에 분노하죠. 근데 반대로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온갖 가짜뉴스 뭐 난리 났다 뭐 큰일 났다 하는 뭐 이상한 유튜버들 보수파리하는 유튜버들 그거 보면서 우리도 막 분노합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여러분 분노가 이게 심각한 게 뭐냐면요 중독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사람이 어떤 이 뉴스 어떤 정보를 접하고 이렇게 팍 분노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뇌에서 도파민 터진다는 겁니다.
도파민이 터지는데 이 도파민이 자극이에요. 일종의 자극인데 우리가 그 자극에 막 분노하다가 예를 들어서 분노하는 영화, 복수하는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찾아봅니다. 왜? 그때 얻을 수 있는 도파민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돌아가면서 야 이렇게 썩었어 저렇게 썩었어 하는 기사들을 보면서 우리가 분노하는데 이게 중독이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그거를 보고 그 정보를 택하고는 도파민이 그 분노로 흘러가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 분노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길들여지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 제가 그래요. 여러분이 아마 그럴 겁니다. 몇 년 전부터 제가 아주 분노 사회가 아니라 아주 분노하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제 안에 이렇게 화가 많은지 모를 만큼 얼마나 이 분노 사회 가운데 이 세상에 곳곳에 썩지 않은 것이 없는 걸 보면서 너무 분노하는 이 사회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라는 겁니다. 저 세상에 저 폐역질하는 인간들 보면서 정말 절대로 쟤네들은 회개 안 했으면 좋겠어. 그 요나의 선지자의 심령이 너무 제가 요즘 공감이 돼요. 옛날에는 뭐 반일 감정 해도 저는 뭐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이 크진 않아서 저들도 회개했으면 좋겠다라는 이 긍휼의 마음이 가득했는데 요즘에 저 반국가 세력 보면서 쟤들은 하나님 절대 회개하지 않게 해달라. 저대로 심판받게 해달라. 이게 제 마음이에요. 쟤들이 만약에 회개했다 그러면 좀 약간 속이 상할 것 같아요. 근데 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닌 겁니다. 제 안에 제 마음도 썩어가지고 정말 심판받기 원하는 이 요나의 마음이 제 안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저만 그렇지 않은 거 여러분 압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마음, 나는 안 그렇다라고 팔짱 끼고 계시는데 동일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이 시즌에 우리에게 뭘 배우기 원하실까? 무슨 말씀을 하기 원하실까? 여러분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아멘. 여러분 묵시가 없다, 계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한답니다. 이게 막 갑작스럽게 성경이 없는 계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66권의 이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때에 따라 그 시대에 맞게 성경을 열어 조명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 시대 가운데 상황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조명하심이 받지 않는 자들, 오늘 이런 자들은 율법을 방자히 행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 날마다 율법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조명하시면서 오늘 그들이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 1년여 만에 우리 기도회를 라이트하우스 기도회를 열면서 참 저도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때에 어떤 말씀을 하기 원하실까? 또 보내주시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어떤 키워드들을 지금 이 시즌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제가 매일 청종하면서 또 다시 또 들으면서 기도하며 또 요 시간들을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 시즌 가운데 적어도 3개의 키워드를 주시는 것 같다 라고 오늘 정리한 이 메시지를 오늘 이 마지막 기도의 날에 함께 나누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반도 2.0 시대를 앞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어도 3가지를 요구하고 있구나. 첫 번째가 뭐냐? 세상에서 빛이 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기도회의 주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그냥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다양한 분들 통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구나. 여러분 지금 이 싸움이 탄핵의 이슈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 진리를 취할 것인가 거짓을 취할 것인가의 이 전쟁입니다. 받아들이기 너무 어렵고 충격적이고 심지어 이 민족에 대수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진실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내 삶에 별로 크게 유익도 없고 그냥 피곤하다 내 삶에 유익이 없다 또 듣고 싶지 않다라고 애써 외면하면서 거짓을 택할 것인가. 여러분 사람들이요 어떤 충격을 받으면요 2그룹으로 나뉩니다. 한 그룹은 이게 뭐야 그리고 그 내용을 확인해보고 팩트를 체크해보고 조사해보고는 이 내용이 내 생각과 가치관과 다를지라도 진실인 걸 발견하면요 수용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정직한 그룹들이죠. 용기 있는 그룹들인 겁니다. 반면에 어떤 그룹은요 너무 충격을 받으면요 사람이
외면해 버려요. 사회적으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정보를 취해버리면요, 외면해 버립니다. 나는 이거 감당할 수 없다라고 애써 극단으로 외면해 버리는 그룹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요, 세상에서 빛이 되라고 검면이 아니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 제가 수시로 여론들 체크를 하고 또 현장에 이렇게 나가보다 보면요, 참 흥미로운 현상들을 발견합니다. 옛날에는 정치에 무관심했던 분들도 우리가 이 사회의 이 부정선거뿐만 아니라 이 계엄 이후로 이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어려웠구나를 깨닫고 자각하고 나오는 무관심했던 층들, 또 반면에 관심이 있었지만은 그동안 억눌려 있었던 분들, 또 한편으로는 기독교인도 아닌데 반기독교이거나 기독교에 대해 무관심했던 분들인데 집회 현장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싸우고 찬양하는 분들. 근데 제가 이 광화문에도 가보고 여러 관저에도 가보고 해보면요,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은 그 그룹들이 누가 나왔든 현장 분위기에 동화가 돼요. 근데 참 그 현장에서 좀 안타깝지만 막 욕도 해요. 집회에서 막 이재명 구속이라고 말하는 거는 아주 그냥 애교고, 막 어떤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오늘은 제가 목사 타이틀을 빼겠습니다 하고는 막 육두문자를 날리는데 저분은 일상을 욕하시는 분이구나. 오랜만에 하시는 게 아니다, 저거 솜씨가. 근데 그거 보면서 참 한편으로는 덕이 안 된다 싶지만은 또 그렇게 하고 다음 순서에 막 찬양을 해요. 갑자기 막 할렐루야를 외치는데 요 현장에 있는 그룹들이 약간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무서운 그룹인가? 왜 이렇게 하나? 근데 그분들도 처음에는, 청년들도 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의기소침하다가 옆에서 막 이재명 구속하면 따라하다가 할렐루야 하면 할렐루야 하고 막 하더라. 그거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뭔가 판을 바꾸시는 것 같다. 현장에 기독교에 무관심했던 그룹들한테도 뭔가 이렇게 새 일을 여시는 것 같다. 제가 실제로 이 네이버 댓글뿐만 아니고 제가 일부러 커뮤니티를 여론을 볼 때 이렇게 일부러 모니터링을 합니다. 여러 우리랑 반대되는 그룹들의 그 커뮤니티, 또 이 우리 그룹들의 커뮤니티,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요, 요즘 굉장히 이렇게 재미있는 현상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기독교에 호감이 생긴 다음 세대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지난 20년간 우리가 참 우리의 고민이 뭐였냐, 약 한 7, 8년 전인가 학복협이라고 학원 복음화 협회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게 이렇게 대학교, 이런 중고등학교 이렇게 캠퍼스 다음 세대들의 복음화를 이게 선교의 사업으로 안고 늘 이렇게 실제 복음화율을 파악하고 당면한 과제들을 발표하는 그런 협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약 몇 년 전에 거기서 어떤 조사가 나왔는데 캠퍼스 복음화율이 지금 신촌 지역의 1% 이하라는 겁니다. 선교사들이 세운 대학들이 질비한 저 신촌에 100명 중에 1명 이하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밝힌 사람들이. 근데 크리스찬이라고 밝혔는데 진짜 그 중에서 액티비티한 이 뜨거운 크리스찬이 몇 명일까 과연? 이게 진짜 암담하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기사를 접했을 때 정말 많은 이 기독교 교회의, 특별히 캠퍼스 선교단체들이 정말 암담해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외쳐도 애들이 듣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실제로 지금 한국 캠퍼스의 선교단체들이 너무 힘이 없어요. CCC부터 YM부터 이 한때 이 나라를 이끌어왔던 이 풍미했던 선교단체들이 지금 명맥은 남아있는데 단체들마다 다 모임들이 있는데 사람이 없고 다음 기수들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어려워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웬걸 계엄 이후 지금 1020 애들이 막 지금 극도로 깨어나가지고 애들이 진짜 커뮤니티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기독교가 개독교인 줄 알았는데 나와보니까 진짜 외치는 분들은 기독교인들이 많구나. 저 앞에서 집회 인도하는 분들이 좀 이상하긴 한데 다 기독교인이구나. 여기에 약간 애들이 이제 좀 이렇게 멘탈이 붕괴가 오는 것 같아요. 개독교라고 내가 알았는데 이분들 제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분들이구나. 여기에서 애들이 지금 멘탈이 붕괴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요즘에 요 말씀이 너무 이렇게 막 떠올라요.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출소할 때가 이르렀다 하지 않았느냐? 근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들어 밭을 봐라. 휘어져 출소하게 되었다.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 뭐 복음화 1%라고 진짜 하나님 답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지금 보니까 애들이 출소할 밭이 열린 겁니다. 정말 열려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애들이 현장에 나와가지고는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밭이 진짜 좀 준비가 된 것 같아요. 뭐 완전히 지금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아닌데 적어도 돌짝밭이었던 애들이 큰 돌들은 좀 제거된 것 같아요. 가시들은 있겠죠. 상처들이 있으니까. 근데 돌들은 제거돼서 복음을 뿌리면은 이렇게 조금 흡수할 수 있는 상태는 지금 됐다. 옛날에는 돌들이 너무 커가지고 그냥 막 다 튕겼는데 그런 준비가 돼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에 진실을 외치는 동시에 진실을 넘어 진리를 외쳐야 될 때입니다. 현장에서 우리가 아주 지혜롭게 막 대놓고 막 예수 천국 불신족 하면서 애들 막 마음도 닫지 말고 정말 복음을 증거하며 전략적으로 접근하면서 애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심령에 두들겨서 다음 세대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빛이 되라는 게 딴 게 아닌 겁니다. 우리도 나가서 한 명 한 명 사랑으로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듣는 교회들, 성도들 지금 정말 추수의 때가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빛을 발하면서 다음 세대들을 깨울 수 있는 아주 주요한 하나님이 문을 여셨다고 믿습니다. 근데 요 다음 세대들이 지금 또 어떤 현상들이 있냐? 기가 막힌 게 집회에 나온 애들이요. 여러분들도 꼭 실천해 주십시오. 어른들이 이렇게 핫팩을 막 청년들 주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냥 막 가슴에 품고 있던 거 주면서 청년 손 꼭 잡으면서 야, 이 청년이 나와줘서 너무 고맙다. 요렇게 하니까 애들이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여러분? 그 막 인스타에 그 커뮤니티에 올라와 가지고 막 글을 쓰는 겁니다. 내가 오늘 집회에 갔다 왔는데 한 머리가 희끗한 어르신이 핫팩을 주면서 내 손을 꽉 잡고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제 이 세대가 너희들이 지켜야 한다. 나와줘서 고맙다 하는 걸 보면서 내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 지금까지 저 태극기 부대라고 내가 등한시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저 어르신을 지켜야 한다. 막 이런 이제 감성이 막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게 진짜 글이 한두 개가 아니라 막 진짜 올라오고 있어요. 여러분 집회 가시면 행을 보시면 한번 손잡아 주세요. 고맙다고 해주세요. 네, 애들이 그거 한번 듣고 나면요 마음이 약간 흔들려요 진짜. 그러면서 애들이 막 전사가 돼요. 전사가 돼가지고 막 글을 쓰는 겁니다 진짜. 그거 듣고 그거 보고는 한 명만 그런 게 아니라 댓글이 장난이 아니에요. 나도 싸우겠다. 내가 이제는 바톤을 받아서 이 나라 지키겠다 이런 게 지금 뭐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그러니까 지금 막 쏟아져 나오는데 전 세대가 지금 통합되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애들이 지 부모들이나 잘하지 나와가지고는 참 여러 가지로 애국자가 되고 효녀, 효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라고 말하는 것만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제가 며칠 전에도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너무 막 속이 상해가지고 집에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 제 첫째 딸이 와가지고 아빠 어디 아파? 이러는 거예요. 7살. 그래서 제가 아니 유나 내가 요즘 나라가 너무 나쁜 놈들이 많아가지고 아빠가 막 속이 상해. 그래서 진짜 그날 너무 힘이 없었어요. 막 힘이 없어가지고 엎드려 있는데 제 첫째 딸이 아빠 내가 기도할게, 기도해 줄게 이런 거. 그래 기도해줘. 하나님 이 나라에 나쁜 놈들이 너무 많은데 나쁜 사람이 너무 많은데 혼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데 제가 막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7살도 각성됐습니다. 7살도 지금 나라 위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와 젖먹이가 일어나면은 이 원수들과 보복자들이 잠잠게 된다는데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전 세대가 지금 깨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흐를수록요 진리가 분명히 승리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은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이 승리하신 때가 올 겁니다. 근데 제가 참 요 시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저 거대한 카르텔들을 드러내고
밝히시기도 하고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 일이 일어날 것인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뭐냐? 지금은 싸워야 할 때입니다. 근데 그 다음, 그리고 우리가 동시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뭐냐? 영혼인 겁니다. 영혼들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때에 어떻게 지금 깨어난 영혼들 담아낼 건가? 또 반면에 지금 깨어나지 않고 귀를 닫고 눈을 가리고 있는 저 영혼들 품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반국가 세력 척결된다고 끝날 것 같으세요? 사회적 갈등과 혼란 아주 가득할 겁니다. 얼마나 이 80년 동안 뿌리 내렸던 이것들 가운데 한 번에 안 사라져요. 이게 엄청 진동이 어느 시간 동안에 갈 겁니다. 그때 우리가 갈등을 조장하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다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불법을 행한 사람들은 법대로 심판받아야죠. 근데 우리가 영을 미워해야지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안에 역사하는 영을 미워하는 거지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의 태도인데, 오늘 우리가 눈이 가려진 자들, 오늘 그 자들을 어떻게 품어줄 것인가? 참 이게 우리의 숙제라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저 5.18 그리고 저 군사 이 시절을 지나면서 제가 아는 어떤 분들도 있는데, 어떤 한 목회자분은 정말 훌륭하시고 너무 귀하신 분이시고 너무 존경하는 분이신데, 이 과거 군사 시절 때 아버지가 실제로 그 당시에 뭐 빨갱이도 너무 많았고 뭐 고문당하고 고초당한 분들 많았죠. 그래야 될 만한 분들도 많았고, 근데 실제로 억울하게 이 고문당한 분들도 실제로 이게 참 슬픈 현실이지만 있는 겁니다. 근데 요 목회자분은 자신의 이 가족이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이제 고문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그러다 보니까 이 보수 정권에 대한 이 뿌리 깊은 어떤 상처, 트라우마, 그리고 어떤 이 강압적인 것에 대한 어떤 이 반발심이 복음을 잊고 정말 이분 복음주의자인데도 불구하고 있는 거예요. 뭐 종북이 아니라, 빨갱이가 아니라 그 안에 이런 것들에 대한 상처들이 실제로 있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이분들이 십자가 안에서 용서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상처, 트라우마들이 건강하게 주님 앞에서 치유될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도 말씀하셨죠. 저 광주 땅 피가 얼마나 순교자의 피가 뿌려지고, 한국 기독교 역사를 연구하면 광주가 가장 뜨거웠던 땅 중에 하나입니다. 저 전라도가. 저 호남 땅이 부흥하면, 저 호남 땅이 지금 뭐 대통령 지지율이 30몇 %래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쨌든 저들 안에 용서가 일어나고, 우리도 그들 안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용서한다는 게 아니라 법대로 심판하되 오늘 그들이 용서할 수 있도록, 이 일들이 일어날 때에 정말 얼마나 이 나라에 큰 기적이 일어날까. 오늘 우리가 영혼들을 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빛을 발한답시고, 빛이 너무 강렬해가지고는 눈앞에 가가지고 막 빛을 확 쏘아버리면은 눈 멀어버려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빛은 선명하나 따뜻한 빛. 그 사람들이 누구든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따스한 빛을 밝혀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반도 2.0을 향해서 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두 번째 어떤 메시지가 선포되었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가. 두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시선을 들어 열방을 보라. 여러분, 지금 계엄 이후에 우리의 시선이 많이 이렇게 국내에 좀 좁아져 있지만, 실제로 지금 전 세계 가운데 지각 대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5년 그 이코노미스트 표지처럼 트럼프를 중심으로 전 세계 질서가 지금 재편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1970년대, 80년대 때 미국의 적이 누구였습니까? 러시아, 소련이었죠. 근데 이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어떤 전략을 썼냐? 이 헨리 키신저 같은 이런 사람들, 다양한 이런 외교관들, 외교하는 인간들이 일어나가지고는 뭘 했냐?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접경이 붙어 있는
중국을 강화시키는 전략을 썼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공장들을 중국에 옮겨주고 중국이 부강하게 만들어서 러시아, 소련을 견제해서 그들이 소련이 힘을 뺄 수 있도록 계속 견제 세력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위친군 박사님 강의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맨날 하시는 말씀, 매 강의 때마다 빠지지 않는 거의 진리 같은 한 문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는 결코 우방국이 될 수 없다. 이 얘기를 수도 없이 하세요. 실제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는 역사적으로 항상 침공하거나 침략당하거나 전쟁이 일어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요 국제 정치의 기본 원리를 알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부강하게 해서 소련을 견제시켰던 겁니다. 근데 지금 중국이 이제는 기고만장해서 자기를 먹여 살렸던 이제 주인의 목줄을 붙잡고 지금 제거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1월 20일 한국 시간으로는 21일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트럼프의 2.0 시대가 열립니다. 트럼프 2기가 시작됩니다. 요 상황을 놓고 작년 11월부터 트럼프 2.0 시대, 뭐 온갖 저널 책들이 트럼프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어떠한가, 우리가 어떻게 국제 정책 가운데 준비되고 보조를 맞추면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예측하는 책들이 정말 지금 서점에 베스트셀러도 쏟아지고 있어요. 저도 여러 권들을 봤는데 참 거기에 보면은, 그리고 요즘 일어나는 그 트럼프의 발언들을 보면은 아주 흥미로운 발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 언론 또 이렇게 유튜브 기사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해상력 장악입니다. 지금 계속 트럼프가 연일 그린란드 팔아라, 미국한테 팔아라, 이런 말들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 2019년에 트럼프가 1기 때도 그 그린란드한테, 덴마크한테 그린란드 팔아라, 미국한테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다들 저 트럼프 제국주의자, 저 미친놈이다, 제정신 아니다라고 욕했어요. 근데 다시 2기가 열렸는데 취임도 하기 전에 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 트럼프 저 진심이냐, 왜 저 말을 또 하는 거냐라고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요 그린란드가 며칠 전에, 어젠가 그저께 무슨 말을 했냐? 트럼프한테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시간을 달라, 이런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덴마크 땅, 덴마크령이긴 한데 그린란드가 자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로 다 분리돼 있어요. 안보랑 몇 가지 빼고는 다 분리돼 있는데 자기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 간섭하지 말고 좀 기다려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개입하지 말라는 소리긴 한데 자기들도 지금 여러 가지 그 구슬을 이에 다 돌려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린란드에 미군 공군 기지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미군이 거기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미국 시민들이 되면은 덴마크랑 또 다른 겁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열릴 수 있고 자국을 더 보호할 수 있고, 실제로 러시아, 중국이 계속 그 북극해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지금 자기들도 여러 가지 위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제정신 나간 제국주의자의 소리에서 지금은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고민이 생기는 단계가 된 겁니다. 여러분, 왜 그린란드를 팔라는 거냐? 첫 번째 한번 이미지 띄워주시면요, 요 이미지에 보면요, 그 러시아 위에 이 지구가 둥그니까 펼쳐보니까 넓어 보이는데 지금 요거는 붙인 겁니다. 러시아 바로 위에 알래스카랑 그린란드가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를 지나가는 북극점을 기준으로 이 북극해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빙하가 계속 유실되고 녹고 있어요. 그래서 북극해 항로가 지금 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미국의 미래 전략이 맞닿아 있는 게 중국과 러시아의 견제에 아주 필수적인 곳인데, 북극해가 지금 녹고 있어가지고 세빙선으로 그 길만 잘라내면은 전 세계의 물류의 판이 실제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이미지 띄워주시면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 중국을 기준으로 봅시다. 중국을 보면요, 상하이, 중국을 기준으로 유럽으로, 네덜란드로 가려고 이 해상 운송을 가지고 가려면요, 지금은 저 좁은 막 해협을 지나가지고 스웨즈 운하를 지나가지고 네덜란드까지 오는데 약 2만
킬로미터가 걸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약 40일에서 48일 정도가 걸린다고 말해요. 근데 저 상하이 쪽에서 북극해를 돌아가지고 네덜란드로 가면은 약 30%에서 40%가 단축됩니다. 거리가 13,000km, 기간도 약 2주까지 줄어요. 30일이면 가능합니다. 기름도 줄어, 자원도 빨리 갈 수 있어, 속도도 빨라져. 모든 것이 중국의 입장에서도 너무 유리한 겁니다. 근데 미국 입장에서 안 달라는 게 뭐냐면요, 미국이 쇠빙선이 12대가 있어요. 그 빙하를 자르는 배가. 근데 9대는 딴 데에 있고 북극해에 3대밖에 동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나마도 미국은 이것도 노후해가지고 지금 난리예요. 근데 러시아가 몇 대가 있냐? 41대가 있어요. 자르면은 다 자르는 겁니다. 중국은 지금 뭐 여러 얘기들이 5대가 있다고 하는데, 중국은 이 배 선적 수주 능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지금 수주를 계속 하고 있고, 마음만 먹으면은 금방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지금 굉장히 위급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러시아랑 중국이 저 북극해를 점령하고 물동량이 풀리기 시작하면은 미국의 안보에도 경제에도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안보적으로도 그렇고 견제를 지금 해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린란드 팔아라 우리한테 라고 하고는 저기를 미국 땅으로 만들고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저 지대를 길목을 막겠다는 거예요. 길목을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그린란드에도 우리 뭐 4차 산업혁명에 맨날 우리가 히토류 하는데 히토류 매장량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이유로 지금 저기를 팔라고 하는 겁니다. 또 트럼프가 지금 뭐라고 하냐, 파나마 운항의 통제권을 확보하겠다라고 해요. 그 다음 이미지 띄워주시면요, 이 파나마가 요거보다 그 다음을 넘겨주시면은 실제로 이 파나마가 미국, 멕시코,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 사이에 있는 저 운하인데 파나마가 국가입니다. 옛날에는 파라과이 땅이었는데 지금은 파나마가 국가입니다. 근데 저 파나마 운하가 미국이 만들어준 거고 99년도까지 미국 거였습니다. 근데 파나마에게 줬어요. 그래서 저 파나마가 어떤 거냐면은 미국 서부에서 뉴욕 동부까지 선박이 가는데 저기를 통과하면은 8,370km로 가요. 근데 저기를 통과 안 하면은 29,900km가 걸려요. 3배 가까이가 걸리는 겁니다. 근데 저 파나마 운하가 문제가 뭐냐면은 통행료를 받는데 좀 비싸요. 그리고 이제 저기를 가장 많이 쓰는 게 첫 번째 미국이고 그 다음에 중국이 부상하고 있는데, 왜 파나마 운하를 미국이 트럼프가 다시 확보하겠다라고 말하냐면은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17년에 저 파나마가 대만이랑 수교를 끊어버렸습니다. 대만이 반도체도 만들고 이 물동량을 생산해내면은 저기를 지나가지고 뭐 뉴욕으로도, 그 다음에 그 미국의 동부로, 그 다음에 저기를 지나서 다른 지역들로 가야 되는데, 안 그러면 둘러가야 되는데 대만이랑 수교를 파나마가 끊어버린 겁니다. 왜? 중국이 계속 압박해서. 그리고도 바로 다음 날에 6월 13일인가 2017년 중국이랑 바로 수교를 맺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와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아주 저기가 눈에 가시덩인 겁니다. 저기를 확보해서 중국의 쏨통을 끊어놔야지 막 마약도 들어오고 지금 막 난린데 저기를 끊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나마한테 완전 내정 간섭인데 다시 우리가 가져가겠다라고 저렇게, 가져갈지 안 가져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협상력을 확보하려고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결론적으로는요, 이 그린란드도 파나마 운하도 미국이 계속 이렇게 트럼프가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에는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만은 중국 우리가 견제하겠다, 중국 안보적으로 우리가 저지하겠다라는 이 강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길목들, 지금 실제로도 전 세계의 해상 그 길목들을 미군 부대와 군함대가 지키고 있는데 아직 확보하지 않은 몇 군데, 그리고 더 통제권을 강화해야 될 몇 군데를 미국이 아주 틀어막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 우리 이충근 박사님도 말씀하셨고 지금 계속 나아가고 있는 일이, 캐나다 총리 날렸죠.
완전 좌파. 트리도 총리 날렸고 두 번째가 지금 영국입니다. 영국 총리도 좌파예요, 완전. 좌파를 넘어서 친이슬람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얼마 전에 그 이슬람 청년이 그 소녀를 성폭행을 했어요. 근데 이 이슬람을 성폭행을 한 이 이슬람 청년을 법적으로 처벌한 게 아니라 사회 봉사 명령만 내린 겁니다. 그리고는 이 말도 안 되는 지금 친이슬람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 얼마 전에 머스크가 영국 총리는 저거는 사탄이다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악마다라고 얘기하면서 반드시 옥에 가둬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완전 트럼프의 오른팔이 저렇게 막 강하게 트윗을 매일 날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국 저거 날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지금 독일, 그 다음에 프랑스 싹 다 지금 좌파입니다. 막 거의 막 빨간데 다 지금 날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쟤네들도 지금 막 깨갱거려요.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요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세계 질서를 지금 트럼프가 개편을 하고 있는데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뭐 국제용서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뭘 좀 앞으로 유의 있게 봐야 되냐. 트럼프의 아들 그리고 사위 요 두 사람의 행보를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됩니다. 첫 번째 그 아들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 우리가 언론 통해서 많이 듣고 있는 이 트럼프 사이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얼마 전에도 그린란드 갔다 왔어요. 10일 전에. 왜 갔냐 그러니까 관광하러 왔대요. 여러분 지금 취임식 앞두고 미국이 얼마나 바쁘고 지금 트럼프의 핵심 내각들을 선임하는 최고 실세인데 지금 그린란드에 관광하러 갔겠습니까? 지금 압박하는 겁니다. 그런 지금 요 트럼프 주니어가 중요한 게 크리스찬 세력이에요. 다시 말해서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 집안인 요 사람들을 아주 잘 관리할 수 있고 확보할 수 있는 강력한 지지세력 중 하나가 요 트럼프 주니어 같은 자들. 안심이 되는 겁니다. 트럼프가 약간 좀 이상할 때가 있는데 요거 보니까 야 일단은 좀 안심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이게 버퍼가 될 수 있는 완충 장치가 되는 사람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근데 좀 중요한 게 뭐냐? 예전에도 저희가 자주 말했지만 사위가 문제예요. 요 사위가 쿠슈너가 아주 강력한 유대주의자이자 유대인입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딸이 이방카죠. 이방카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꽤나 이렇게 독실했다고 하는데 이방카가 유대교로 개종했어요. 여러분 유대인이 크리스찬으로 개종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은데 크리스찬이 유대교로 개종하는 경우는 아주 극히 드뭅니다. 배교예요, 배교. 극히 드문데 얼마나 남편이 강력한 유대주의자이면 개종을 하겠습니까? 아니 그냥 이렇게 한 세 사람처럼 이렇게 아내는 크리스찬, 남편은 유대인으로 미국에 사는데 할 수 있는데 유대교로 개종까지 굳이 할 만큼 이 사람은 아주 강성인 자입니다. 근데 이 자가 2020년에 뭘 했냐? 우리 그 협상 사진 한 번만 띄워주시면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 협정을 쿠시너가 맺었습니다. 저게 뭐냐면요, 이슬람에 있는 중동에 있는 질서를 개편하겠다. 그래가지고 아랍에미레이트, 그 다음에 그 우루과이, 바레인 이런 나라들이랑 이스라엘이 외교 수교를 맺어요. 이 서로 대적하는 국가들끼리 평화협정 수교를 외교 정상 국가로 수교를 맺는 일을 조 트럼프가 가운데 있는데 조 일을 뒤에 다 했던 사람이 누구냐? 쿠슈너입니다. 사위. 근데 저게 중동 질서에 아주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죠. 저게 나비 효과처럼. 왜냐하면은 저 국가들이 이스라엘이랑 맨날 싸워야 되는 나라들인데 이스라엘이랑 평화협정을 맺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슬람의 최고 강성인 그룹인 그 수니파 최고 세력이 큰 사우디아라비아 요 나라가 이 나라까지도 이스라엘이랑 점점 외교 정상화를 하려고 하니까 얼마 전에 이란이 하마스 동원해가지고는 이스라엘 친 겁니다. 이스라엘을 치고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치고 이슬람 국가들과 전쟁을 하게 만들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과 수교 맺는 이 흐름들을 끊어낸 겁니다. 니네가 우리의 맏형인데 지금 이스라엘을 작살하는 저 유대인들이랑 친교 맺을 거냐 압박하면서 요 일들이 다 일련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쿠슈너의 아빠가
찰스 쿠슈너인데 이번에 프랑스 주미 대사로 지명이 됐어요. 쿠슈너, 이 극단적인 유대주의자의 아버지가 프랑스의 미국 대사가 됐습니다. 지명이 됐습니다. 근데 프랑스가 반유대주의로 요즘 아주 강성인 나라예요. 거기에 아버지를 꽂았다, 뭔가 작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 유럽 중동 땅에, 또 유럽 땅에 이 반유대주의적인 것들을 끊어내고 앞으로 쿠슈너가 또 한 번에, 왜냐하면 요 올소독스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호신탐탐 노리는 게 뭐냐, 평화협정, 제3성전 건설, 요거를 가장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무대가 지금 만들어진 겁니다. 당장이 며칠 전에 무슨 기사 떴습니까? 이스라엘 그 다음에 하마스 휴전하겠다. 휴전했습니다. 여러분, 판이 지금 만들어지는 겁니다. 요 앞으로 요 상황이, 앞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시간표가 굴러가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쌍수 들고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아주 경계하면서 봐야 될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시간이 이렇게 많이 되다니. 두 번째인데 열심히 빨리 가겠습니다. 글로벌 기업들,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 정책을 변경하고 있어요. 다음 이미지 띄워주시면요, 미국에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여러 기업들이 있죠. 메타가 옛날에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 아마존, 월마트, 맥도날드가 공통적으로 영어 한 단어가 있죠. DEI 정책 종료하겠다. 저게 뭐냐면요,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정책을 종료하겠다. 말은 번지르르 한데 동성애, 트랜스젠더, 그 다음에 성소수자 우대 정책을 저 회사에서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글로벌 기업들 완전히 맨날 레인보우 걸고 이런 기업들입니다. 저 기업들이 페이스북, 아마존, 월마트, 맥도날드 전부 다 지금 트럼프 취임도 하기 전인데 지금 자기들끼리 꼬리 내리고, 우리 동성애 이 옹호 정책 폐지할게, 트랜스젠더 요거 우리 폐지할게, 성소수자 우대 정책 요거 폐지할게. 왜? 트럼프가 내가 취임하는 첫날 트랜스젠더 우리나라 교육계에 다 몰아내고 미국의 성을 남성과 여성 두 개로만 선언하겠다라고 하니까 바로 지금 꼬리 내는 겁니다. 세무조사 당하고 지금 난리 날까 봐. 그리고는 블랙록이라고 돼 있는데, 블랙록이랑 그 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 다음에 여러 지금 미국에 있는 월스트리트의 지금 투자 기업들, 투자자 회사들이 뭘 하고 있냐,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바이든이 만든 자산 운용사 연합체 탈퇴하겠다. 저게 무슨 말이냐면은, 트럼프는 맨날 지구 온난화, 지구 기후 협약은 사기다라고 말하는 자예요. 근데 맨날 이걸로 돈 벌던 저 투자자들이 ESG, 탄소 중립 다 폐지하겠다. 지금 자기들 적그리스도도 지금 꼬리 내리는 거예요. 뭐 그 다음 판이 무슨 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 비정상이 정상화가 되는 요 시즌 가운데 기업들, 투자자들도 전부 다 꼬리 내리고 깨갱하고 있는 겁니다. 요 시대가 어쩌면 제2의 기독교의 르네상스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때라고 믿어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요 흐름이 어떤 흐름으로 갈지, 기독교가 너무 강한 힘을 가지면요 또 어려워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요 흐름들을 아주 적절하게 보면서 하나님이 요 판을 어떻게 움직여 가실지 계속 우리가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미국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 요 중앙아시아랑 요런 지역에서 지금 난리예요. 우리가 두잇 때도 선교사님 맨날 말씀하셨었고, 저 중앙아시아 뭐 카자흐스탄 이런 얘기 하셨었는데 지금 중앙아시아에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 시유가, 편의점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사진 하나 띄워주시면요, 요 사진이 뭐냐면은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얼마 전에 시유 편의점 1호점이 오픈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편의점 오픈한다고 지금 앞에서 무대 열고 행사하고 새벽부터 줄 서 있었어요. 편의점 하나 여는데 무슨 온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무슨 뭐 초기 엄청난 뭐 아이폰 구매하는 것도 아니고 줄을 서가지고 삼각김밥 먹겠다고 한국 음식 먹겠다고, 편의점 음식 먹겠다고 줄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요날 일어난 게 아니라, 여러분 다음 장 띄워주시면은 지금 무슨 일이 있냐면은 한식이랑 편의점 이런 게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카자흐스탄에 지금 현재 지난주 기준입니다 21개,
그리고 5년 안에 500개 짓겠다고 지금 선포했어요. 말레이시아에 147개. 지금 몽골에 이미 441개가, 아니 몽골에 저 몽골 쪽들 말 타고 다니는 시유가 24시 편의점이 지금 441개가 열렸어요, 여러분. 전국에. 지금 저 광활한 중앙아시아와 저 북방 지역에 609개가 열렸습니다. 근데 지금 막 줄 서고 난리예요. 사진 제가 아직 안 찾아왔는데, 다음 사진 보면요. 다음 사진은 뭐냐면은 이게 몽골에 있는 시유 이동형 편의점 버스예요. 트럭이에요. 다니면서 여는데 막 줄 서요. 지금 뭐 푸드트럭 열린 것도 아닌데 난린 겁니다. 이 몽골은 땅이 넓으니까 알아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좀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막 한류 때문에 난린 거예요. 내가 드라마에서 봤던 거 저거 한번 먹어보겠다. 그래서 막 이딴만 삼각김밥 뭐 우리나라보다 더 비싸요. 그거 먹겠다고 심지어 그 카자흐스탄에 있는 그 직장인들은 월급 아껴가지고 여기 가서 친구들이랑 회식하겠다 막 이런 문화가 지금 제가 지금 국뽕이 아니고 진짜 기사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중앙아시아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카자흐스탄 갔을 때도 참 신기했던 게 뭐냐면은 카자흐스탄이 빈부격차가 심합니다. 여전히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적 이 유산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독재에 이게 남아있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당 중심, 이 정치 권력 중심으로 워낙 이 빈부격차가 좀 심해요. 근데 카자흐스탄이 국토는 우리나라보다 뭐 50몇 배인가 어마어마하게 넓은데 실제로 살 수 있는 땅의 영토는 별로 안 넓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사막이어서. 그래서 그 카자흐스탄도 주요 도심을 중심으로 아파트 연립주택들이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고 아파트 이런 주택들의 요 부자층들이 한국 드라마 보면서 무슨 이 마음이 있냐, 나도 저런 인테리어 갖고 싶다, 나도 저런 가구 하고 싶다, 이런 니즈가 실제로 있는데 이 카자흐스탄에 있는 인테리어 기업들은 그 정도 퀄리티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실제로 좀 기사 찾아보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이미 몇 년 전부터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막 지금 카자흐스탄의 인테리어 회사들이 막 진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인테리어업만 청년들이 몇 년 배우고 저기 가면요 바울처럼 사는 겁니다. 인테리어가 뭐 매일 365일 있어요? 안 그렇거든요. 며칠 일하고 쉬는 기간 동안에 선교하고, 며칠 일하고 남는 기간 동안에 선교하고. 실제로 지금 저희 박성미 목사님 같은 경우도 포항에 청년들 지금 인테리어 막 배우자, 카자흐스탄 가자 막 애들 막 하고 계시고, 실제로 이런 그룹들이 많아요. 선교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또 최근에 요 강남에도 어떤 헤어샵이 있는데, 이름을 밝힐 수 없는 헤어샵에 요 청년 한 명이 예전에 두입 보고 깨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점장이 아니고 부점장인가 그런데 요 사람이 이제 새벽마다 이 헤어샵이 깨어있는, 소위 깨어있는 곳이어서 크리스찬이라 깨어있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깨어있는 곳이라고, 매일 새벽마다 애들 모여가지고 헤어 디자이너들 책 읽고 토론회하고 그리고 막 으쌰으쌰하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뭐 제2의 준호 헤어가 되겠다라고 막 이러고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요 중에 한 명이 트윗 보고 메시지 듣고 깨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뭐 미국 가려고 했었는데 카자흐스탄 가겠다라고 해가지고는 밑에 후배들 막 훈련시키면서 지금 훈련하고 있어요. 카자흐스탄에 가가지고 헤어샵 1등을 하겠다, 이 한류에 1등을 하겠다. 그리고는 아침에 애들 훈련시키고 또 낮에 이 손님들 오면 복음 전하고, 밤에는 애들 또 합숙하면서 훈련시키고, 지금 완전히 거의 뭐 공산당 수준이에요. 막 저렇게 지금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요 지금 생각보다 준비하는 그룹들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근데 요 판들이 열리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막 이 국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금 싸워야죠. 지금은 싸울 때입니다. 근데 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선교의 이막을 준비하고 우리가 열방으로 우리의 눈을 들어서 바라봐야 될 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 소련, 카자흐스탄, 저 구소련의 독립국가들, 저 북방에 있는 독립국가들 중에 약 60% 70%의 선교사님들이 10년 뒤에 다 은퇴합니다. 그 다음을 이을 청년도 시니어도 없대요. 안 온대요 요즘에 시니어도. 근데
이 한국의 청년들이 정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요 계엄 이후에 판을 만들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비전 심고 얘네들 눈 들어가지고 이 좁은 남한 땅에서 이렇게 박터지게 싸우고 있냐 브레인들이 눈을 열어가지고 보내고 이런 작업들을 저희들이 정말로 하고 이게 저희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 비전 가운데 다 사서 이 일들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거룩한 연합을 준비하자. 우리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최근 한 달간 또 지난 몇 년간 대한민국을 붙들고 있는 저 거대한 카르텔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분노하고 또 심지어 분노를 넘어서 막 좌절하고 무력감을 느끼기도 하고 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쟤네들 분단 이후로부터 80년 또 민노총 종교조가 만들어진 저 80년대 중후반부터 지금까지 약 30몇 년을 저렇게 쌓아온 겁니다. 여러분 저 전쟁이 뭐냐면요 비전의 전쟁이에요. 좌파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 운동권에 계신 분들 전향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세 가지 말해요. 학습, 조직화, 투쟁. 요게 좌파들이 자기들의 권력을 계속 강화시켜 나가는 에너지입니다. 학습하고 조직화해서 사람 꽂아넣고 그 다음에 투쟁, 선전이라고 말하는데 싸우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싸우고 배운 것들을 또 학습하고 조직화하고 투쟁하고 이 사이클로 계속 지금 수십 년을 발전해 오는 겁니다. 처음에 얘네들이 사람 좋은 사람한테 접근을 해요. 그리고는 막 인간적으로 너무 잘해주고 마음을 뺏고 의리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환심을 사가지고는 인간적으로 강한 관계 라포를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학습을 시킵니다. 캠프에 와서 학습을 시키고 나면은 좀 이상한데 하다가도 나를 사랑하던 나를 이끌어주는 저 신형 같은 형이 해주니까 일단 듣고 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영부영 거기에 빠져들어가지고는 얘네들이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요렇게 하고 대부분 끝나야 되는데 생계를 보장해줘요. 무슨 말이냐, 조직화를 만들어 놓고 꽂아줍니다. 그리고 생업 보장, 월급 보장, 너 여기서 일해. 그리고 우리의 가치를 위해서 더 좋은 나라를 위해서 싸우자. 가치를 넣고 생업 보장 돈 주고 싸우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게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안 되는 이유는 첫 번째, 일단 매력적으로 사람들한테 가지도 않아. 데리고 와서 학습도 잘 못해. 학습은 열심히 했는데 두 번째, 필드를 안 줘. 조직화가 안 되는 겁니다. 다들 그냥 자비랑으로 헌신하라고 하는데 생업이 보장이 안 되니까 청년들도 잠깐 헌신하다가 떠나가고 애 한 명, 두 명 생기면 헌신하다가 다 떠나가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교회들이 재정이 없죠. 근데 여러 교회들이 연합해가지고 이제는 이런 싱크탱크도 만들고 단체들 만들어가지고는 그들이 이 일 할 수 있도록 생계 보장해주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는 얘네들은 썩어져 없어져 버릴 저 가치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는데 우리는 영원한 가치입니다. 주님 나라를 오게 하는 이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가치를 가지고 연대하는데 이게 뭉칠 수 있는데 생업 보장이 안 되니까 조직화가 안 되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다 귀중한 브레인들이 안타깝게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거룩한 연대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연합이 안 되는 거 다들 너도 나도 잘 되기 원하니까 윈윈 하려고 하니까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잘 돼야 되고 너도 잘 돼야 되고 우리 좋은 것들만 빨대 꽂자 이런 거니까 이게 윈윈이 오래 안 가는 겁니다. 가치의 연대라고 해도. 어떻게 연합이 되냐, 나 망해도 되니까 너 잘 돼. 내가 헌신할 테니까 이번에 네가 성공해서 네가 나아가서 소리내. 우리가 밀어줄게. 우리 이름 드러내지 않을게. 이런 연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좌파들은 이게 돼요. 이번에 내가 밀어줄게 너. 그리고는 전력을 다해 밀어줍니다. 근데 얘네들이 의리가 있는 거예요. 시간 지나고 은혜를 갚는 겁니다. 그때 밀어줬던 사람들 다 꽂아주고 이러니까 카르텔이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이기적이라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돼. 너만 잘 돼? 나한테 왜 안 줘?
그러면 관계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림이 없고 조직화가 안 되고 다들 너무 근시안적이고 자기밖에 안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오늘 이 이기적인 마음들, 이 연약함들이 깨어질 수 있는 연합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박 대통령 탄핵 이후에 보수 진영이 다 무너졌었습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무너졌는 줄 알았는데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세대들이 학습해서 도대체 보수가 뭐냐? 우리가 지금 저 보수당을 지키는 거냐? 뭘 해야 되는 거냐 앞으로? 라고 하면서 보수주의가 뭔지 연구하다 보니까 천교도부터 비롯해서 미국의 건국, 그 다음에 영미식 기독교 저 보수주의, 그리고 대한민국의 건국,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하나님이 자유체제라는 게 기독교적 가치와 정신으로 세워졌거나를 우리가,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더 말 안 해도 너무 이제는 막 쇠뇌될 만큼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역설적으로 지금 탄핵 이후로 우리 안에 이 그룹들이 만들어지고 학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탄핵이 일어나니까 메이저 언론이 말 안 해도 유튜버들이 말하고, 진짜 사람들이, 이 소시민들이 깨어나가지고 말하고, 그룹들이 말하고 전달하니까 지금 이 세력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토록 국회, 사법부, 경찰, 언론, 교육계, 언론계, 문화계 모든 것에 썩지 않은 곳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깊숙이 침투해가지고 이제 국가 전복을 지나 눈앞에 있는 이때에 왜 계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배우게 하시려는 걸까? 아까 말씀드렸던 가치의 연합을 넘어 정말 거룩한 연합, 아까 말했던 이 학습, 조직과 투쟁이 이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뭐냐면은 교육, 파송, 영적 전쟁, 요겁니다. 요 과정을 하는데 우리 안에 교육시키고 파송시키고 너 알아서 해가 아니라 독고다이식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는 거룩한 연대들이 만들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참 많은 집회들이 열리고 있어요. 저희도 예전부터 알게 모르게 여러 집회들 저희가 열기도 하고 돕기도 하고 하는데, 정말 그때는 우리가 너무 위기라서 모여서 싸우는데 늘 아쉬운 게 뭐냐면은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일단 위기니까 모여서 기도하는데 쏘아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흩어지는 거예요. 각자 독고다이로 싸우다가 문제 생기면 또 모여가지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그거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해야죠. 살려달라고 준비 울부짖어야죠. 근데 거룩한 연합이 너무 없는 거예요. 이해는 해요. 너무 바쁘니까. 근데 이제는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정말 많은 오피니언 리더들, 그리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갑을 열어야 회개인데 이 어른들이 모여가지고는 야, 우리가 각성하자라고 말하고 지갑을 안 낸다는 거예요. 돈 내라 그러면은 다들 이렇게 뒷짐지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다들 가치를 위해서 나라가 문제야, 뭐 출산율이 문제야 하는데 돈은 안 넣는다는 거예요. 뭘 하자 그러면 다들 말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비통한 현실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조직화, 이게 무슨 우리가 공사조직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연대를 위해서 진짜 우리가 거룩한 군대들이 하나님 앞에 정렬되고 소집되고 만들어져야 될, 꼭 한 그룹이 아니라 여러 그룹들 안에서 형성되고 빚어져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우리 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뭐 우리 단체, 우리 이름 이런 거 드러내는 어떤 욕망, 또 내가 잘 돼야 하는 어떤 그 야망, 뭐 그런 거 없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사람들을 세우며 헌신할 수 있는 그 내어주는 헌신, 오늘 그런 것들이 점점 희박해지고 희소해지는 이때에 오늘 저희들 끝까지 기도하면서 또 교회들, 목회자분들 외쳐가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때 우리에게 배우라고 하는 것들, 이때 우리에게 정비되라고 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취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 정말 한반도 2.0 시대 앞에서 우리가 준비돼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정렬이 이루어질 때요, 정말 이 거룩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군대, 또 하나님의 신부들이 연대하여 정말 일어나는 값지고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임기도 5년이죠. 1, 2년 싸우고 2년 반 되면은 여론이 흔들리고 마지막 4년, 5년 되면 레임도 고고 끝나는 게 이 우리나라 대통령제입니다. 10년, 20년 계획을 세워도 5년이 아니라 1, 2년밖에 못 가는 게 사실 안타까운 현실이고, 그마저도 국회가 안 따라주면 아무 일도 못하는 정말 제왕적 입법 국회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참 나라 잃은 것처럼 저 앞으로 헌재가 뭘 해줄지만 바라고 있으면 안 돼요. 저 헌재 못 믿습니다. 땅만 바라보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때에 첫째 나가서 싸우고 외쳐야 됩니다. 저도 지난 한 달간 매일은 못 나갔지만 틈틈이 현장에 나가서 기도하고 두 손 들고 하면서, 첫째로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하나님 이 나라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둘째로는 그 현장에서 여러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그 현장에서 하나님 오늘 이때 이들 정말 주님 만나고, 주님 만나는 걸 넘어 부르심을 알게 해주세요. 이 나라가 왜 싸우는지 부르심을 알게 해주세요라고 갈 때마다 정말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제 새벽에 대통령 그 체포 영장에 대한 부적심이 기각됐습니다. 결국엔 뭐 깜빵 가라는 거예요. 지금 뭐 누구도 참 사법부 하나 진리를 말할 수 없는, 자기들도 지금 뒤돌아서면 다 죽는 거 아는 겁니다. 여론이 만들어지고 국민 대다수가 일어나고 정말 하나님이 이 어둠을 덮고 있는 영계를 다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지 않으면 정말 답이 없어요. 미국 트럼프와 연대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바라기는 저 기독교 르네상스와 같은 저 진리의 바람이 불어와서 이 한반도에 저 반국가 세력들을 몰아내고, 또 하나님의 자유의 바람, 거룩의 바람이 불어와서 이 나라의 모든 어둠의 영들을 몰아내고 주님이 이 나라 거룩하게 하시도록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이나, 첫째로 나가서 싸우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열방을 운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야, 우리가 의기소침할 때가 아니라 들판이 휘어져 있구나, 저 땅으로 나아가도록 오늘 우리가 거룩한 연대를 만들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뭉쳐서 기도하고 파송하고 오늘 그들을 책임지고 함께 싸워가야 될 아주 중요한 중차대한 시기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두 눈을 감고 또 두 손을 들고 또 주님 앞에 좀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아모리 족속의 죄가 차기까지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데 기다리세요. 그냥 지금 심판하시지, 기다리세요. 제가 바라기로 지금 이 한반도에 약 80여 년간 저 아모리 족속의 죄가 차기까지 기다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나라의 어둠의 영들의 죄가 차기까지 기다리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때에 우리가 주님의 높으신 뜻을 다할 수 없지만 하나님, 이때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반도 위에 개입하여 주셔서 어둠의 영들을 몰아내시고 저 반국가 세력들을 몰아내시고, 하나님 오늘 이 나라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헌신하며 주님께 생명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나라의 영계를 정결케 하시고 아모리 족속과 같은 자들을 멸하여 주시고 이 나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두 손을 들고 주여 부르시며 기도합니다.